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략만의 살길다 인천홍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필기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1회도 같이 봐봤겠지만 2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답만 딱 잡아주지 않고 주변 건드릴 수 있는 거 조금씩 건들면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마다 이제 1, 2, 3, 4로 돼 있는데 저는 가나다라로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고 그 정도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복습만 하셨다면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21번에 보시면 보호계정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여기까지만 밑줄입니다. 계정기 동작이 확실한 접지 방식. 우리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었다 그랬어. 중성점이 없어서 접지를 못하면 비접지 방식. 굵고 짧은 선 바로 연결하는 직접 접지 방식. 이번엔 거기다 저항을 달아줬어. 저항 접지 방식. 이번엔 거기다가 코일을 달았어. 소호 리액터 접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건 바로 뭔 접지입니까? 직접 접지를 현재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싼 접지야. 그 다음에 요거하고 거의 상대적으로 가는 게 어떤 접지가 있다 그랬어? 바로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관계는 아예 다 반대로 갑니다. 지락전류가 최대이면 얘는 최소, 유도장의 최대이면 지락전류 때문에 유도장이 발생하니까 걔가 최대면 얘는 최소. 안정도는 됐다 나빠. 하지만 안정도는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전위 상승은 최소지만 얘는 단선시의 최대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최대가 되다 보니까 계정 동작 확실, 이쪽은 불확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소호라는 거는 지락전류까지도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L과 C의 무슨 공진을 이용했다? 바로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L과 C의 병렬 공진 상태를 이용해서 지락전류까지 제거시킨 게 소호 접지가 되는데 이때는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계정 동작 잘 안 해. 하지만 얘는 어때? 지락전류가 최대가 되겠죠. 지락전류가 최대인 방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통신선에 대한 먼장에도 유도장에도 최대가 되고 여기 최소가 됩니다. 근데 지락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계전기의 동작을 보시게 되면 이쪽은 어때? 신속하고 확실하고 이쪽은 잘 동작을 안 해. 불확실하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계정기 동작 물어봤으니까 바로 직접 접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답을 3번 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22번 문제 갑니다. 22번은 단상 2선식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교류 배전선이 있습니다. 전선 한 줄의 저항값이 0.15, 리액턴스가 0.25옴입니다. 부하는 무유도성. 무유도성에다 밑줄 하나 더 칠게. 무유도성. 그 다음에 100V 3kW 때 급전점의 전압은 얼마입니까? 결론은 급전점의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급전점을 갖다가 우리 집한테 오는 쪽이니까 한전, 즉 송전단이다라고 보고요. 우리 집을 수전단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인가된 전압, 즉 VS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집 전압 플러스 선로 발생하는 먼 강하, 전압 강하만 플러스하면 돼. 결론은 이 문제에서 너는 이 전압 강하를 구할 수 있니? 하고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 전압 강하를 구할 때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전류가 있으면 전류 I에다가 뭐 코사인?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그 다음에 3, 4이면 앞에 본 3, 루트 3이 따라 들어갑니다. 만약에 전류가 없으면 뭐 분의 P야? V분의 P. 가려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때 3, 4, 1을 할지라도 루트 3 들어가 안 들어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서로 나가리 약분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선 전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뭐 분의 P야? V분의 P. 가려고 뭐 플러스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무유도성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탄젠트는 뭐분의 뭐야? 탄젠트란 놈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건데 무유도성 부하는 역률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인은 얼마? 0. 그럼 1분의 0은 0. 0 곱하기 X 0. 그러니까 나가리 시키고 이것만 갖고 따져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또 조심할 게 단상 2선, 2선을 따져야 되는데 한 줄의 값이 나왔어. 그래서 더블로 잡아주셔야 돼.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 전압은 100V다라고 줘줬고요. 여기에 플러스 V분의 P니까 우리 집 전압 그대로 100이 들어가고 P는 3kW니까 3000이 되겠습니다. 3000W 곱하기 자, 저항값만 넣어주면 되는데 한 줄의 값이 0.15야. 그러면 두 줄 값은 0.4
3이 되겠네. 그래서 요거 갖다 계산하면 대략 109V가 나와요. 근데 109란 놈이 없잖아. 그때는 근사값, 즉 110V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나번을 갖다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2번의 문제였고요.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3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송전전압이라 했는데 송전전압 밑줄 쫙 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쓰고 있는 송전전압은 누구누구 있어? 송전솔로. 첫 번째 154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345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765 솔로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장 높은 게 이 765 솔로야. 그래서 이 중에 우리 것만 딱 찍어주면 되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뭐가 반영된 거야? 그렇죠. 야,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에 제발 합격해라. 이런 의도로 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들어간 거야? 아니에요. 저 학원 더 다녀야 돼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3, 4, 5라는 놈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몇 번을 찍어줘야 돼? 3, 4, 5 몇 번? 그렇죠. 3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데 우리 요 송전솔로 전압은 일반적으로 특고압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물론 전기 설비 기술 시간에 보면은 저압, 고압, 특고압 우리나라는 전압을 딱 세 가지로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V를 초과하는 즉 7001V를 넘는 것들은 다 우리가 특고압입니다라고 해주고 있는데 그 밖에 우리는 초고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죠? 그 초고압이 다 이 송전솔로예요. 송전솔로. 154, 345, 765 여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배전솔로는 22,900V잖아요. 얘는 그냥 우리 특고압 배전솔로라고 하지 초고압 배전솔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번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옆칸으로 이동해서 우리는 어디 들어갈 거냐면 옆칸으로 이동해서 24번 얘기 들어갑니다. 24번. 자, 24번에 보시게 되면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려용 콘덴서 용량이 몇 퍼센트 해당하는 밑줄입니다. 직렬 리액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원래 직렬 리액터라는 놈이 몇 고조파 제거야? 원래는 3고조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5고조파를 잡아줘야 되니까 제5고조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직렬 리액터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5고조파 몇 프로? 5%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바뀌었어. 그죠? 5고조파 6%가 됩니다. 6%.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왔냐면 5고조파니까 5오메가 L이 됩니다. 왜? 오메가가 2파이 F인데 5F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 놈은 콘덴서 포함되어 있는 즉 5오메가 C분의 1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거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5오메가 L 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리액터, 즉 오메가 L 크기가 필요한 거니까 5가 넘어옵니다. 5가 넘어오면 오메가 L이란 놈은 얼마가 나와? 25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 하고 나오겠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몇 프로가 해당합니까? 바로 4%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4%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데는 여유계수를 잡아서 한 2% 정도 더 주기 때문에 대략 6% 정도 잡아주면 됩니다. 6%. 그래서 못 잡더라도 4% 최소 거기서 6%가 될 건데 일단 뭐 내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나다라에서 봤을 때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게 답이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라 봤을 때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건 바로 몇 번밖에 없습니까? 4번밖에 없죠. 답은 바로 2번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2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합니다. 자, 25번에서는 정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 전류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정해진 그 정해진의 동그라미 빵 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계전기를 나눴을 때 동작 시한에 따른 물류 4가지 분류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 있었습니까? 순환시선 계전기. 그죠? 순환시선은 어떻게 동작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또는 즉시 동작합니다. 하면은 요 놈을 딱 잡아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즉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한시선 계전기가 있었는데 이 정은 항상 무슨 정이라 했어? 정해진 시간이 있다 동작한다 그랬어. 근데 지금 여기서 정해진 시간이라 했으니까 일단은 답은 몇 번 찍어줘야 돼? 바로 4번이 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환시선 계전기가 있었는데 이 반환시는 무조건 어떻게 동작하는 게 답이야? 반대로 동작한다. 즉 전류가 작을 땐 동작 시간은 길어질 거고요. 동작 전류가 커지게 되면 동작 시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반환시선. 그 다음에 반환시 정한시선 계전기가 있었는데 요 놈은 어떻게 동작합니까? 전류가 작은 구간에선 반환시 특성,
전류가 큰 구간에선 정한시 특성.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는 무조건 누구 찍으래? 무조건 긴 놈 찍으래. 다른 놈은 한 줄 나오는데 이 놈만 두 줄씩 나와요. 그래서 관연도 보시게 되면 이 놈이 4번에 나와 있어. 4번에. 그래서 혹시라도 요걸 물어보면 긴 놈 4번에 있다는 거 알고 가는 센스가 필요하겠지. 다음에 2번 나번을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6번 문제 가겠습니다. 26번에 보시면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조상설비 중 지상용 미줄지입니다. 지상용.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바로 뭘 물어봤냐면 이 조상설비라는 걸 물어봤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요걸 먼저 알고 가야 돼. 조상설비가 뭔지. 야, 조상설비가 뭐니? 하면은 막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해요. 막 역류를 계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일단은 개념적으로 여기서만 딱 보는 거야. 여기서. 자, 상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설비란 얘기야. 그러면 상을 조정할 때는 가로를 조정해, 세로를 조정해. 가로는 아니지. 왜? 가로는 내가 쓸 때 발생하는 거고 세로는 가로를 쓸 때 헛되이 쓰는 게 바로 세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세로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분을 조정해서 역류를 개선해서 즉 전력 손실을 감소하고 무효분을 조정하는 설비를 갖다가 우리는 조상설비라 했는데 여기에는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동기 조상이라는 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병렬로다가 콘덴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렬 콘덴서, C라고 표시할게. 그 다음에는 콘덴서를 갖다가 직렬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직렬 콘덴서. 마지막에는 병렬 리액터라는 놈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불로 리액터라고 답아주죠. 자, 얘네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첫 번째, 동기 조상기는 빠르게 느리게 다 할 수 있는 놈이죠. 그래서 진상과 지상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에 반해서 콘덴서는 C만 들어가니까 싱생숑 뭐야? 빠르게만 하겠다는 얘기죠. 진상만 합니다. 마찬가지 직렬 콘덴서도 C니까 빠르게만 하는 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이라는 놈은 뭐야? 나쁜 놈이잖아. 나쁘다의 니은이야. 나쁘다의 왜? 느리다의 니은이야. 그래서 느리기 때문에 나쁜 놈이야. 그래서 요 놈은 느리게 하는 놈이니까 지상용으로 쓰는 놈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지금 지상용을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일단 답은 벌써 나왔네.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체크한다면 답은 병렬 리액터, 불로 리액터 있으니까 1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몇 가지만 더 정리해드리고 갈게. 요 놈은 빠르게 느리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연속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에 반하면 얘네들은 어때요? 하나씩밖에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이라 하지 않고 그렇죠. 바로 계단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놈은 어차피 무보화 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시송전, 즉 시충전이 가능하다. 시송전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합니다. 그래서 누드를 보더라도 빠르게 느리게 다 할 수 있고 연속적이고 시운전 가능한 것은 바로 동기조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기준 잡아서 얘하고 비교 또는 얘하고 비교 또는 얘하고 비교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뭐만 물어봤냐면 조상설비 중에 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누구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병렬 리액터, 즉 불로 리액터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앞으로 이동해서 27번 문제 갑니다. 27번. 이렇게 하면 좀 한눈에 좀 정리가 잘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병렬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해서 전력 손실 감소하는 거고요. 직렬 콘덴서는 먼 강화 보상, 전압 강화 보상이라고 하는 거고 병렬 리액터는 무슨 티 방지? 페란티 현상 방지. 왜? 페란티 현상이 뭐야? 선로 C 때문에 우리 집 전압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느리게 하려고 L을 갖다 병렬로 달아주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27번 갑니다. 뱅킹 배전 방식, 뱅킹의 동그라미 빵 칠게요. 이 뱅킹이라는 게 바로 뭐야?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은행. 뱅킹은 은행이야. 자, 그러면 색적으로 생각해보자. 은행은 농어촌에 많아요? 시가지에 많아요? 당연히 시가지가 많죠. 시가지에는 뭐가 많아? 부하가 많잖아. 그래서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에 적당한 것이 바로 누가 됩니까? 뱅킹 방식입니다. 자, 왜 뱅킹이라고 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뱅킹, 은행은 뭐 하는 곳이야? 은행은 두 가지로 딱 나눠질 거야. 첫 번째, 순수한 사람은 저축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순수하거나 돈이 많거나. 근데 저처럼 돈이 없거나 부수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대출받는 곳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은행은 돈이
많은 사람은 넣어놓을 거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찾아갈 거란 얘기야. 그러면 전력계통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은행처럼 부하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안 쓰는 사람 거를 많이 쓴 사람이 빌려가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뱅킹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의 융통성을 도모하는 방식을 하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이 그렇게 다 좋으냐? 그렇진 않아. 문제점도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바로 유식한 싹쓸이 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 싹쓸이 현상. 그죠? 근데 이런 고급 단어는 시험장 가서 적으면 안 돼. 점수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싹쓸이 현상 아니야? 저 앞선에 고장으로 건전한 변화다 끼부터 또는 전부가 차단하는 현상 무엇이야? 그러면 싹쓸이 현상 하면은 저는 인정해. 역시 제 수업을 잘 들었군요. 라고 저는 인정하는데 채점하는 사람들은 이 새끼 뭐라는 거야? 하고 쫙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알고 있는 표현, 즉 캐스케이딩 현상 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캐스케이딩 현상 이걸 적어줘야 돼. 그래서 요 싹쓸이 대신에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싹쓸이 현상, 캐스케이딩 현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 누구 설치합니까? 방지 대책으로 그렇지 구분 표준을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뱅킹 방식 요것도 같이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부하감일제 땐 C가지 4번을 잡아주시고요. 다음에는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28번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기본 수력에서 낙차와 이 출력과의 관계식을 모르시면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이거는 솔직히. 가봅니다. 유효 낙차가 40% 저하되면 수차율이 20% 저하된다고 할 경우에 이때의 출력은 원래 약 몇 %입니까? 그러니까 나중 출력을 구하라는 얘기네. 효율이 20%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효 낙차가 40% 떨어지면 그때는 원래 처음 출력보다 얼마큼 떨어지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풀기 위해서는 기본식 하나 알고 가셔야 되거든. 출력과 낙차와의 관계, 즉 P1분의 P2란 놈은 누가 같아요? H1분의 H2의 몇 분의 3승? 2분의 3승과 같다. 이게 나와야 돼. 왜? 유효 낙차하고 유량, 회전수는 다 2분의 1승의 비례야. 근데 출력만 2분의 3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처음 낙차일 때 출력이 이만큼 나왔는데 내가 나중에 낙차를 이렇게 바꾸면 그때 출력은 얼마니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처음이고 2라고 들어가는 나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하실 게 우리 출력 P라는 건 어떻게 구할 거야? 9.8 Q H에 이타꼴로 가는 거잖아. 즉 출력하고 효율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까지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나중 출력 구하는 거니까요. P2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P2란 놈은 P1을 그냥 기준 1로 볼게. 그냥 P1으로 적어 놓을게요. 일단 요 놈에 보시면 원래는 100으로 기준했다면 40%가 줄어들었으니까 60%만 남았다는 얘기야. 유효 낙차가. 요거의 2분의 3승에 비례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효율은 20%가 저하했습니다. 그러니까 0.8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랬을 때에 P1과 같아요 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 출력은 원래 처음 출력의 요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우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게 되면 요 놈이 대략 얼마 나옵니까? 100분을 표시하면 한 37.2%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출력과 이 낙차와의 관계 이거를 알고 있느냐 이게 아마 중요한 놈이 됐었습니다. 틀릴 만한 문제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는 2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9번에 보시게 되면 전력용 퓨즈 밑줄 쫙 치겠습니다. 전력용 퓨즈. 우리 전력용 퓨즈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파워 퓨즈다라 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소문자는 아니에요. 소문자는 용률계고요. 이 파워 퓨즈란 놈은 바로 누구 대신 쓴다고 그랬어? 바로 차단기 대신 쓰는 놈입니다. 즉 우리가 수전 용량을 1000kW를 기준 잡아서 1000을 넘어버리면 정식 수선 설비, 1000kW 밑에는 간이 수선 설비로 갈 수 있는데 그 간이 수선 설비의 메인 차단기가 파워 퓨즈고요. 정식 수선 설비의 메인 차단기는 말 그대로 CB, 서큐트 브레이커 차단기로 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간이에서도 이 파워 퓨즈를 갖다가 얘 대신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차단기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를 먼저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차단기는 첫 번째 아주 작은 무부하 전류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개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큰 부하 전류 개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뎁다 크다는 바로 무슨 전류까지도 그렇죠. 이 고장 전류까지도 뭐 할 수 있어? 차단할
단이 가능한 거야. 차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와 브레이커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위치는 말 그대로 개폐기야. 열고 닫고. 그죠? 근데 B로 끝나는 브레이커는 바로 뭐냐면 열고 닫고 할 때 아크가 발생하잖아. 그 아크를 갖다가 끊을 수 있는 장치, 즉 소호장치가 있냐 없냐야. 이 소호장치가 있으면 브레이커, 차단기, 없으면 개폐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장전류까지도 차단이 가능한데 그 고장이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지락도 있겠고 또 단락도 있겠지. 이 중에 큰 게 바로 누구야? 단락사고죠. 그래서 단락 전류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 파워퓨즈는 차단기 대신 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디 전류까지? 단락 전류까지도 차단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징으로 하나 더 가져가자면 답은 4번이고요. 특징으로 더 하나 가져가자면 소형 경량이면서 고속 차단이 가능한 요런 놈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이고요.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 다음에 30번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는 30번 보시면 장거리 동전선로 4단 자조수 ABCD 중 일반식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안 다뤄봤기 때문에 좀 이렇게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걸 떠나서 우리 전파 방식 세우면 ES, IS 그죠? ES, IS 잡아놓고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서 A, B, C, D A, B, C, D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A, E, R에다가 플러스 B, I, R이 되고요. C, E, R에다가 플러스 D, I, R이 되는 건데 항상 이게 기본식이라고 써. 항상 누구와 누구는 같아? A와 D는 같습니다. 항상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도 A와 D는 똑같이 나왔잖아. 그죠? 어떻게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아. 똑같냐 틀리냐가 중요한 거야. 똑같이 나왔으니까 둘은 무조건 손댈 필요 없다야. 그러면 어느 정도 눈치 있으면 내가 손을 대더라도 2번 아니면 3번 중에 틀렸다라고 나는 손을 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 값은 우리가 뭐냐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A와 T는 똑같이 나오는데요. 바로 쌍곡선 함수로 나옵니다. 장거리에서는요. 파동 임피던스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요 놈은 얼마 나와?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감마 L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L은 어차피 똑같다라고 놨을 때 이 감마 값이 들어갈 건데 이 감마가 바로 뭐야? 전파정수가 되는 거야. 전파정수. 전파정수가 뭐야? 흘러가다가 만나는 거잖아. 누구 만나? Z 만나, Y 만나 하는 거잖아. 그래서 흘러가다가 Z 만나, Y 만나 하는데 장거리 무조건 다 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러드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A와 D는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들어갈 거냐면 B와 C 값이 들어갈 건데요. B는 항상 뭔 피던스 개념이야? 임피던스 개념이야. 그래서 하이퍼브릭 사인에 똑같이 루터 ZY가 들어갈 거고요. 자, 앞에는 바로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B는 뭔 피던스 개념이야? 임피던스 개념이잖아. 그럼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Z제로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C 값은 얼마 나와야 돼? C는 어디미터스 개념이니까? 그렇죠. Z제로분의 1 한 다음에 하이퍼브릭 사인의 루터 ZY 하고 들어갈 건데 자, 여기서 봐보자. 우리 파동 임피던스 값이 얼마 나와요? 러트 하기를 생긴 대로 Y분의 Z라고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역수니까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러트 하기를 Z분의 Y 하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2번은 맞는데 3번에 보시면 어때요? 하이퍼볼에 Z분의 Y가 되는데 Y분의 Z가 됐어. 그래서 요 놈이 바로 틀렸죠. 그래서 30번은 바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찍더라도 1번이나 4번은 절대 안 찍으면 안 돼. 그죠? 왜? 똑같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시험장 또 가셨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 말고 B나 C 중에 찍으시면 되는데 B는 항상 뭔 피던스? 임피던스. C는 누구 개념? 어드미터스 개념. 그러니까 임피던스 역수취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였고요. 다음에 우리는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1번 보시게 되면 삼상입니다. 삼상 동그라미 빵 쳐놓으시고요. 이래선 전선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은 CS이고 성간 정전 용량을 CM이라 했을 때 작용 정전 용량 밑줄치입니다. 작용 정전 용량. 자, 우리 삼상에서 아니면 단상에서 작용 정전 용량을 CN이라 했으니까요. 요 놈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합니까? 대지 플러스 선간에다가 몇 배? 3배 하고 들어가는 거야. 삼상은 3배. 그럼 만약에 선생님 단상 나왔어요. 단상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단상이면? 단상이 2선이잖아. 그러니까 대지 플러스
성간의 몇 배? 2배야. 그러니까 단상은 2배, 삼상은 3배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일단은 뭐 삼상 물어봤으니까 답은 요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때 얘네 이름은 작용정전 용량이야. 작용정전 용량은 무슨 전류 계산할 때 씁니까? C를 통하는 충전전류. 요걸로 갖다 우리는 무부하 충전전류라고 합니다. 충전전류 계산할 때 쓸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CS는 누구야? 대지정전용량이라고 합니다. 이 대지정전용량은 무슨 전류 계산할 때 쓸 거야? 비접지 지락전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 전류는 빠른 전류야, 느린 전류야? 무조건 빠른 전류야. 무조건. 진상이라고 하는 거야. 진상. 빠른 거. 느린 거, 느린 거 아니에요. 근데 느린 거는 L이 들어가야 느려지는 거야. 딱 하나. 단락전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단락전류는 느린 거 하나밖에 없구나. 나머지 다 빠른 전류구나. 라고만 개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은 답 3번 잡아주시고, 요건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하시라고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서 3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32번. 송전솔로의 뇌해방지 밑줄짝, 뇌해방지. 뇌해방지와 관계없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1번에 보면 댐퍼가 있네, 그죠? 댐퍼 뭐 할 때 쓸까? 그렇지. 먼동방지, 진동방지 할 때 쓰는 거야. 우리 댐퍼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스톱브리지 댐퍼와 토셔널 댐퍼. 물론 여러분들 댐퍼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댐퍼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모로드가 있었죠. 그래서 진동에 의한 단순사고 방지하는 것이 바로 아모로드고요. 그래서 진동 방지하면 댐퍼나 아모로드가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 뇌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 오히려 뇌와 관계되면 누가 들어갈까? 여기선 그렇지, 바로 소호각 또는 소호환 또는 아킹혼, 아킹링이라고 하는 놈들입니다. 얘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32번은 잡아드렸고, 33번 문제 가볼까요? 33번. 33번 보시면 소호리액터 접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호리액터 한번 밑줄 쫙 쳐놓고요. 아까 제가 우리 21번에서 직접 접지와 소호 접지 한번 비교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소호 접지라 하냐면, 소호, 지락전류를 갖다가 없애버렸다 그랬잖아. 지락전류가 최소가 됐다. 왜? L과 C의 무슨 공진 때문에? 병렬 공진 때문에. 하나 더 할게요. 이 지락전류가 최소가 되면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는 어떻게 돼? 최대 최소? 최소가 됩니다. 항상 같이 다닌다 했으니까 최소가 됩니다. 대신에 계정기 동작은 확실해, 불확실해? 계정 동작은 불확실해. 거의 동작을 안 해. 왜? 전류가, 고장 전류가 커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계정 입장에서, 야, 저거 고장 전류 아니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차단이 안 돼요.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도가 좋다, 나쁘다? 엄청나게 좋다라고 했었죠. 안정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번 지락전류 작다, 3번 유도장애 작다 했는데, 요건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2번 안정도가 좋다 그랬고, 그럼 벌써 딱 나왔네. 계속 동작 확실한 건 바로 몇 번이야? 4번. 이거는 직접 접지에 대한 얘기지 소호 접지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3번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3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4번 기본 공식 문제인데 이것도 삼상입니다. 배전 솔로 용률이 0.8인 삼상평형 부하 40kW를 연결했을 때 전압 강하는 밑줄 전압 강하 물어봤습니다. 단 부하 전압은 200V, 전선 한 조의 저항은 0.02옴이고 리액턴스 무시합니다 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전압 강하 2를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지금 전류 있어요, 없어요? 전류 없지? 그러면 뭐분의 P야? V분의 P 가려고 뭐 플러스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인데, 이때는 3, 4형 앞에 루스하면 들어가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음을 꿰차고 있어. 야, 이 새끼 힘든데 리액턴스는 계산하지 마, 무시해, 버려 괜찮아, 나만 믿고 와 라고 하는 거야. 따라와 하는 거죠. 나만 믿고 따라와, 자격증 줄게. 근데 우리 또 안 따라가죠.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무시하겠대. 그러니까 결론은 요것만 갖고 네가 전압강은 따져봐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면 요것만 갖고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은 전압이 200V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 40kW니까 4만 W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0.025mm라고 그랬잖아요. 한 족값이. 그죠? 자, 이랬을 때 2하고 나가리 하면 남는 숫자가 4밖에 없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돼? 4V만 나오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V가 들어가 있는 답 3번하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 갑니다. 35번에서는 분기 회로용으로 분기 회로용 밑줄입니다. 분기 회로용으로 개폐기 및 자동 차단기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분기 회로 다 누가 잡아줍니까? 분기 회로 관절류 차단기 설치한다 그러잖아. 그 관절 차단기 다른 말로 하면 누구야? 바로 배선용 차단기가 되는 거죠. 배선용 차단기, 똑같은 놈은 아니야. 근데 배선용 차단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배선용 차단기, 즉, 노퓨즈 브레이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NFB. 자, 요 놈이 되는 건데, 요 놈은 바로 분기 회로도 쓰지만, 즉, 과전류로부터도 보호합니다. 과전류. 과부하로부터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배선용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36번 들어갑니다. 36번에서는 교류전압 배전 방식에서 밑줄 칩니다. 밸런서라고 밑줄 칩니다. 밸런서. 우리 밸런서가 뭐야? 밸런서,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내가 만약에 외줄을 탄다면 밸런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근데 두 줄을 탄다면 밸런서가 필요 없죠. 안정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보자고요. 외줄 탄다는 얘기는 선이 몇 개야? 하나. 근데 하나는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개? 3개란 얘기야. 3개. 세 선이 있으면 가운데 중선을 통해서 이쪽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이쪽에 부하도 걸릴 수도 있는데 부하가 똑같으면 아주 좋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시계 생각해봐. 우리 집에 안방에 있는 부하 용량하고 건넌방에 있는 부하 용량하고 주방에 있는 부하 용량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불평형을 해소하고자 설치하는 게 바로 저 밸런서가 되는 건데, 요 놈은 바로 언제 들어가는 거야? 단상 3선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상 3선식. 예. 그래서 단상 3선식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저압 밸런서가 되기 때문에 답은 나번을 잡아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7번 문제 갑니다.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방식 이렇게 물어봤어요. 큰 거.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거 됐는데 우리 보일러가 있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화로가 있겠고요. 위에 이제 냄비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냄비 올려놓고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끓입니다. 물을 끓이는데요. 여기서 나온 가스 열이 100% 다 여기만 줍니까? 아니죠. 공기중으로 빠져나가고 막 새 나가고 하잖아. 그죠? 열 손실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이런 거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래서 요즘에 뭐 쓰는 거야? 바로 인덕션을 많이 교체하고 있죠. 인덕션. 근데 인덕션은 다 조건이 있어. 우리 가스레인지는 아무거나 올려도 되지만 인덕션에 쓸 수 있는 밑에가 철로 되어 있는 그런 기계만 그 조리기구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려놓은 순간 이 히스테리시스 손, 그죠? 손실이 발생하면서 그 손이 열 손실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인덕션은 여러분들이 비싸고 싼 거는 바로 뭐냐면 주파수에 따라 바뀝니다. 주파수. 주파수가 높은 것들은 좀 비싸요. 그런 차이가 되는 건데요. 왜? 손실을 갖다 나중에 따져보시면 그 최대 자손 밀도하고 주파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고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뭐 제가 그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냄비에다가 물을 안 넣고 불 위에 올려놨을 때와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올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을 올리면 괜찮겠지만 물이 없는 냄비는 다 타버리잖아. 손상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거야. 보일러 안에 드럼이 있을 거예요. 드럼. 물. 수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불을 계속 떼면 이 불이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다 영향을 줘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벽 자체에다가 물 튜브관을 다 집어넣었어.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순행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순행벽에서 바로 물을 한번 끓여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보일러도 오래 쓰고 그다음에 열 손실도 줄일 수 있고 흡수 열량이 50% 이상이 됩니다. 50% 이상. 그 다음에가 과열기 한 20%, 그 다음에 절탄기,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 이 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냐면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했으니까 즉 워터 튜브, 즉 순행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행벽은 답 1번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는 누구 들어가냐면 38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화력, 수력 해갖고 한 두세 문제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가 있겠고요. 38번 들어갑니다. 38번. 자, 삼상 차단기에 전격 차단 용량을 나타낸 식은 했는데 일단 앞에 삼상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삼상이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뭔 3 들어가야 돼? 루트 3. 그럼 루트 3이 들어가 있는 답 1번 아니면 3번이 될 건데 답은 몇 번밖에 없다? 바로 3번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격 차단 용량이니까 뒤에 전류는 전격 차단 전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1번에 전격 전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뭐야? 이건 전격 용량이 되는 거죠. 삼상 전격 용량이 되는 거지 차단 용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9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39번에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 단락 미추입니다. 2차 측 단락. 요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사 때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전에 CT인데요. 바로 CT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말로 한다면 계기용 변류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했을 때 계기용 변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하는 놈이야? 라고 한다면 계전기나 기기에 쓰려고 전류를 변성하는 기기야. 그래서 전류를 무조건 몇 암페어 이하로 바꿔야 돼? 5암페어 이하의 소전류를 변성하는 기기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내가 점검을 할 거야. 점검을 할 거야. 점검을 할 건데 전류를 다운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압이잖아. 그러면 전압을 내가 0으로 놓고 점검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무한대로 놓고 점검하는 게 좋겠어? 어디가 좋아요? 당연히 0으로 놔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0이란 얘기는 전압이 0이란 얘기는 개방이야? 단락이야? 안타깝네요. 또 어떤 분이 자꾸 또 개방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락이야. 전류는 개방 끊어놔야 못 가. 그래서 전류는 0이야. 근데 전압은 연결을 해야 돼. 그래야 단락 상태가 돼야 등전위 상태가 되면서 전위차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전압이라는 게 전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로 시간에 배울 때 전류원은 개방, 전압은 단락하잖아. 그게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전류는 개방을 해야 없어지고 전압은 단락을 해야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락하는 이유는 바로 2차 측의 무슨 보호 때문에? 절연보호 때문에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측의 절연보호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건 바로 몇 번? 나번이 되겠다. 그래서 39번은 답 2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풀어보니까 뭐 쉽게 바로바로 풀립니다. 자, 이번에 40번 문제가 들어갑니다. 40번 끝번호인데요. 단상승합기 한 대를 사용해서 승합할 경우에 승합자대 전압을 E1이라 한다면 승합 후의 전압 E2는 어떻게 될까요? 단 승합기의 변압비는 E2분의 E1입니다. 라는 조건이 들어갔는데 자,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표시해 드릴게. 직렬권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렬권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블록권선이. 자, 1차 측을 블록원선을 잡아서 요만큼 인가가 되는데 2차 측에서는 이 직렬권선, 즉 여기가 직렬권선, 블록권선인데요. 직렬권선만큼 승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승합기 부스터가 되는 건데 승합 전의 전압이 E1, 승합한 후의 전압을 E2라 한다면 요게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승합 전 여기를 E1이라 하고 여기를 E2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승합 지금 위에 문제 조건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권수비를 한번 따져보자고. 권수비. 우리 권수비를 A 또는 N이라 표현하는데요. 요 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비로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권수비를 두고 하면 권수비 어떻게 구할 거야? 2차에 대한 권수는 이게 전체 권수잖아. 그죠? 그럼 요놈 플러스 해야 되겠지? 그래서 E1 플러스 스몰 E2분의 스몰 n이 나면 똑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 위에는 1차 측에 대한 요만큼만 들어가면 되니까 E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식에서 우리는 누굴 구할 거냐면 바로 E2 값을 구해봐 이런 얘기니까 얘를 뒤집으면 얘도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2란 놈은 뒤집게 되면 요 놈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E1 곱하기 하기를 요 놈은 어떻게 나올까? E1분의 위에는 E1 플러스 E2가 될 거야. 그죠? 자, 이랬을 때 요놈 나가리 되면 1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놈이 E1에다 가려 열고 1 플러스 스몰 E1분의 스몰 E2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바로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스타일로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계산 문제가 나왔어. 얼마니? 즉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전압을 승합하면 이 승합 전압은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 전압은 계산하지 말라 그랬잖아. E1 플러스 몇백?
200 하면 무조건 답이 나와.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답이야.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 야, 인천박이 알려줘갖고 다 맞춰. 갖고 요즘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공식 문제가. 그 내가 누구야? 그래서 내가 준비하라 했잖아. 항상 2원이 밑에 있고 2투가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공식 중에 2원분의 2투 요 놈이 들어가 있으면 답이라니까. 요 놈이. 그래서 문제 계산 문제는 플러스 200 하면 답이고 공식 문제 나오면 2원분의 2투 요것만 있으면 답이야. 그래서 40번에서는 답을 3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시 산업기사 2회 같이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